예, 앞서 보신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 따라서 야권 대선 주자들의 행보도 변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제목 그대로 야당 대표 뽑히면 윤석열 전 총장 등판하는 거 아니냐.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모임의 상임 대표가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버님께서 기력이 정같지 않습니다. 추후에 입당이라든지 정치적인 본격적 행보를 언제쯤 보이실 예정이실까요? 그런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국민의힘당 대표가 선출된 이후쯤에 정치 선언을 하지 않을까 순사견입니다. 그리고 뭐 제3지대하고 국힘당 입당에 대한 어떤 선택의 문제에 대한 그런 시기나 방법에 따른 그 로드맵이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서 변호사님, 정용삼 교수가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면서도 6월 11일 그러니까 제1야당의 당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정치선언을 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서초동이나 가보면요. 상당히 그 윤석열 총장 간판을 걸고 사무실 내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이 그 공보라든지 조직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아직 정식적으로 명함을 받은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제 정식으로 특보다 이 명함이 돼야 공식 출범이 되잖아요. 활동하는 분들은 많은데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말이요. 출마 시기는 이제 좁혀진 게 국민의힘의 전당대 후니까 6월 중순부터 그렇죠. 그다음에 7월 12일이 마지노다. 예. 그거는 이제 그 대선 예비후보 공식 등록할 수 있는 240일 있잖아요. 예. 여기 7월 12일입니다. 이것까지 넘겨버리면 이건 안 된다. 따라서는 6월 중순부터 7월 초 이거는 이게 범위가 좁혀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 아니면 이게 제3지대에서 하느냐 이거는 여러 의견들이 대부분 그렇죠. 야구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 이게 4등, 5등이 경기하고 이긴 사람이 3등하고 하고 그다음에 2등하고 플레이오프하고 코리안 시리즈 하잖아요. 그럼 이게 윤 총장이 지금 1등인데 굳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예선부터 이게 하나하나 거쳐와야 되느냐? 이미 1등 아니냐? 예. 따라서는 이번에 서울시장 모형처럼요. 제3지대에서 정당을 만드는 건 아니고 플랫폼 형태로 세력을 규합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부터 예선에 거쳐온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하고 마지막 단일화 저는 이게 경선을 해서 본선에 가는 이게 아마 대부분 지금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바로 입당하진 않고 국민의힘에 제3지대 그리고 그 시점은 6월 말에서 7월 초. 이 정용삼 교수의 분석과 비슷하게 관측을 하시는데 근데 장혜식 변호사님 그럼 이걸 반대로 뒤집어 보면 6월 11일 전 혹은 6월 중순 전까지는 윤 전 총장 절대 전면에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까지도 대권 수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전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하. 그 대선 출마 선언이나 입당 선언은 말씀하신 것처럼 6월 하순이나 7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전 총장이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정책 전문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동 전문가나 외교 전문가, 경제, 반도체 전문가들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6월 초부터는요. 정책 전문가와 함께 정무적인 부분, 그러니까 정치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는 행보가 드러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정치 참여나 이 공식적인 출마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어떤 정치인들을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아까 이준석 현상으로 말했던 것처럼 이 킹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원로의 정치인들이 아니라 보다 신선한 참신한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진짜 정치 의지가 있구나라는 걸 국민들에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아마 그 행보가 생각보다는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러나 그 행보가 빨라진다고 해서 정치 참여 선언이나 입당 선언을 빨리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두 가지는 조금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관측이니까요, 다. 근데 이현정 의원, 실제로 윤 전 총장 측은 일부 여권 인사들이 윤 전 총장을 직접 겨냥하는 거에 대해서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게 윤 전 총장의 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응을 하게 되면 일단 논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논쟁이 벌어지면 그 논쟁에 또 논쟁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뚜렷한 실체가 없지만 상대방이 반응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게 기사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논란이 시작되면 거기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거든요. 아예 무대응할 경우는 아무리 의혹을 제기가 무대응하면 그냥 지푸레 자기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를 하면 윤 전 총장이 일일이 대응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이제 완전히 중요한 이슈의 중심거리가 되어버리면 예. 윤 총장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부각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후보가 나설 때 저렇게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그쪽에 설정하는 프레임에 빠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정한 프레임에 세야지 저쪽에 빠져버리면 이 수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윤 전 총장 등판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까지 나왔는데요. 이 관측이 맞을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윤석열은 국민의힘 입당하지 말고 독자 세력 만들어서 정치판을 갈아엎어라.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윤 전 총장 장모 사건 공정수사 받으면 인정한다. 윤석열은 그 전에 공정을 말하지 말라라는 지적을 해주신 분도 있고요. 이준석은 나이만 어린 것 같은데 나름 정치를 오래 해서인지 노회한 느낌이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21세기의 장류 유선은 불필요한 말이다. 지금은 경륜보다 변화가 더 중요한 시대. 마지막 댓글 만나볼까요? 중국아, 대만이 왜 너희한테 내정이냐? 너희나 사드 배치 등 내정 간섭하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그 국어체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